안녕하세요. 롤로맘입니다. EDD에 대해서 오버페이먼트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가장 대표적으로 오버페이먼트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을 10가지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월커스 컴펜세이션, 즉 한국말로 산재수당이에요. 일을 하시다 다쳐서 수당을 신청하는 거고요. 디서빌리티 수당은 이거는 또 별개예요. 본인이 아파서 일을 못할 경우 EDD에 세금 내신 분들은 이 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이 두 가지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실업수당을 받고 계시면서 이거 계속 같이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캐시로 팬데믹 이전에 수입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일을 하시면서 세금 보고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레이오프가 된 거예요. 코로나로. 이럴 경우에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POA로 받았단 말이에요. 자격 조건이 되는지. 현금 수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주로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레이오프가 됐다는 편지나 어떤 증빙 서류를 여러분들이 EDD에 제출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당하게 실업수당을 받았다고 오버페이먼트가 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가 염려되는 부분은 고용주들이 세금 보고하지 않고 캐시로 지급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서류들을 제공하는 것을 많이 꺼려하기 때문에 과연 이 서류들을 제공을 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금 예제 1번 같은 케이스의 노인분들은요, 반드시 미리 고용주와 협의를 하셔서 편지를 받아두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코로나 이전에 예를 들어서 2019년 연말부터 실업이 된 상태에서 계속 구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구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작년 3월 달에 실업수당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실업수당 자격이 있는지. EDD에서 코로나 이전부터 실업 상태에서 구직을 하고 있던 분들은 팬데믹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명시를 했었어요. 이런 분들은 EDD에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서류와 어필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미리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오버페이먼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같은 사례들도 한국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지만은 방학 때 학생들 투어를 가리키는 일을 하던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름방학에 투어 잡이 캔슬이 되면서 작년 3월에 실업수당을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가령 여름방학 때 투어링을 한다 그러면 여름방학 시작이 6월이나 7월에 시작이 된다고 봤을 때 기존에 계속 몇 년 동안 해오던 투어 일이 수입으로 증빙할 수 있을지언정 그 기간으로 따지면 실업수당 신청을 3월 달부터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날짜를 정확하게 기준으로 한다면 매해 동일하게 6월에 시작하셨다면 6월부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시고 미리 3월부터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 계신 분들도 심사가 강화되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오버페이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IHSS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2명이나 3명의 클라이언트를 돌보고 계시다가 한 명의 클라이언트가 패슬리트로 들어감으로써 잡을 하나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실업수당을 신청을 해서 받으셨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직장에서 실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직장에 대해서만 실업수당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셔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클라이언트한테 발생되는 수입을 전혀 보고하지 않은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셨을 때 3개의 잡이 있을 경우에는 그 3개의 모든 수입을 합산한 후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주 수당을 산정을 해줬습니다. 즉, 개인의 소셜 번호로 수입 보고하는 모든 수입을 합산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개 이상 직장을 다녔을 때 한 곳에서
실업이 되어서 실업수당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수입에 대해서 반드시 수입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면은 W2 인컴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100% 이게 드러나고 이번에 계속 우리가 1분기, 2분기 리뷰 때문에 4월달, 7월달에 수당들이 펜딩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인터뷰에 걸릴 확률이 높고요. 대부분은 오버페이먼트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페널티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두 잡 중에서 한 잡은 본인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수입 보고를 누락했다면 반드시 앞으로 설티파이 하실 때 미리 보고하시고 미리 반납할 수당도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실업수당을 신청하신 분의 과실이기 때문에 오버페이먼트를 탕감받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IHSS로 일을 하지만 같이 거주하는 가족을 돌보는 분들은 수입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수입 보고 누락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경우도 오버페이먼트 노리스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EDD는 일을 해서 발생되는 수입은 모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EDD에서 말하는 소득 보고와 IRS나 프랜차이즈 텍스 보도에서 얘기하는 소득은 다릅니다. IRS나 프랜차이즈 텍스 보드, 즉 주정부 소득 신고하실 때 그 소득에서는 공제가 되지만 EDD 실업수당을 받을 때는 이 수입도 수입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입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EDD 실업수당을 받는 분들은 이 소득 기준을 반드시 EDD가 정하는 기준으로만 보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제 5번 같은 경우도 수입으로 보고를 하셨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IRS나 프랜차이즈 텍스 보드에서 인컴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EDD에도 수입 보고하지 않는 걸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어필을 할 경우에 탕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되지 않더라도 최대 48개월까지 나눠서 이자나 페널티 없이 반납하실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질 수 있는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4번과 5번은 조금 다른 케이스예요. 팬데믹 실업수당 신청 이전에 일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잡 인터뷰를 보신 후에 고용주가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라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어린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았었을 거예요. 일을 시작하기로 한 날짜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수당 자격은 됩니다. 코로나로 아이들 학교를 문을 닫아서 돌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일은 시작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소명이 되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7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예예요. 잡 인터뷰를 봤어요. 그렇지만 고용된 건 아닙니다. 단순히 인터뷰만 봤는데 코로나가 터짐으로써 아이를 돌봐야 되는 사람이 없어서 실업수당을 신청한 케이스예요. 일을 하다가 정리해고가 되거나 혹은 일을 시작하는 날짜가 정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뒤에 아이를 돌봐야 되는 거는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만 한 번도 고용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6번과 7번의 차이가 있죠. 한 곳은 하이어가 됐느냐, 한 곳은 인터뷰만 받느냐, 그 차이 때문에 뒤에 아이를 돌봐야 되는 케이스가 달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수당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7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임시 해고가 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고용주가 다시 일터로 돌아오라고 오퍼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학교가 클로즈 되면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일터로 돌아갈 수 없어서 일을 거부한 케이스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EDD 입장에서는 good cause, 즉 설득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되느냐의 기준인데 일을 하다가 본인이 의도적으로 그만둔 게 아니고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받아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혹시라도 오버페이먼트 안내가 올 때 어필을 하시면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케이스예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혹은 코로나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는 케이스인데 실업수당을 신청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EDD에서는 코로나가 무서워서 혹은 코로나가 걸릴까봐 두려워서 직장을 그만둘 경우에는 수당 자격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령 고용주가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높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타당한 이유를 충분히 소명할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증빙하지 못하고 고용주가 어필을 했을 때 충분히 고용주 입장에서는 방역이나 이런 기본 수칙을 잘 지켰는데도 직원이 스스로 무서워서 그만뒀다고 어필을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불리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실 것인지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레이오프가 돼서 실업수당을 신청하고 있는 중에 개인적으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한국을 몇 달을 나갔다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해외에 나갔다는 것을 보고하지 않고 서티파이를 계속 진행한 사례들이 많죠. 이런 경우에 자칫 오버페이먼트 노티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를 통해서 출입국 기록을 EDD나 연방정부가 다 확인을 한 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라고 했고, 만약에 일 때문에 혹은 구직 때문에 나간 경우에는 충분히 자료를 어필을 하시면 돼요. 그럴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 사정으로 혹은 가족이 아파서 갔다 그런 경우에는 극히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실업수당 기준으로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분들은 차후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고를 했는데 EDD가 수당을 그대로 지급한 경우에는 오버페이먼트 안내가 올 때 충분히 소명해서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찬스는 있는 케이스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다르죠. 자발적으로 보고했는데 EDD가 수당을 준 케이스와 해외에 나가 있는 것을 보고했는데 EDD가 지급한 사례와 실제로 해외에 나가 있었는데도 해외에 나간 거를 보고하지 않고 계속 설티파이 하면서 수당을 받은 케이스는 오버페이먼트 안내가 받는지 안 받는지는 확연하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최근에 이 질문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고 계시면서 워커스 컴펀세이션, 즉 산재보험을 신청하신 케이스가 있고요. 실업수당을 받고 계시면서 디서빌리티를 신청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실업수당은 신체적으로 풀타임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인데 실업이 되었을 경우 받는 거기 때문에 워커스 컴펀세이션이나 디서빌리티 베네핏 신청을 하는 동시에 실업수당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동시에 받을 경우에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워커스 컴펀세이션이나 디서빌리티 베네핏을 신청하는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제출을 하실 거예요. 의사소견서에 언제부터 치료가 필요했고 치료를 시작했는지 그 날짜가 나올 거예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POA 혹은 UI 실업수당을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날짜가 중복되는 기간이 있다면은 실업수당에도 영향을 주지만 워커스 컴펜세이션이나 디서빌리티 베네핏에도 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들도 모르고 실수하셔서 이 10가지의 예제 중에서 한 가지라도 걸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요. 제가 오늘은 오버페이먼트 사례들을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